지난 몇 년 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조금 전 그 무관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나부의 우주 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을 습격한 건가? 이렇게 대담한 습격이라니 뭔가 좀 수상하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컴퍼니와 깊은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괜한 얘기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돌아가죠.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요. 검 찾으러 가야지. 마음에 걸린다고? 설마 우리더러 보리인 쫓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아가씨가 제 검을 가져갔잖아요. 그니까 혹시 모르니 지형사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볼까 해서요. 너 맨날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검을 다 뺏기고 다니냐.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도 하나 주라. 이쑤실 때 나중에 쓰게. 멀리 가진 않았을 텐데 더 안 찾아볼 거야?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 어서 가죠. 걱정 마. 그런 실력의 소녀는 흔치 않을 테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성가신 녀석들이 정말 많군. 시간 참 빠르네. 배엄 장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장군님, 열차 손님들을 모셔왔어요. 아, 손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잠시 물러나 있을까요? 아니, 마침 잘 왔어. 은하열차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정말 기쁘군. 너희에게 소개할 분이 있네. 이쪽은 선주 주명의 초견 장군, 회엄 장군일세. 그렇게 격식 차릴 것 없네. 이 늙은이는 미복 차림으로 왔으니 여타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회엄 장군은 천궁 장군일 뿐만 아니라 공조사 백야이시기도 해. 군무도 바쁘지만 손재주도 뛰어나신 분이지. 이런 인물은 장군 중에서도 유일무이하네. 장군이든 백야든 그런 건 일시적인 호칭에 불과하네. 난 이미 수차례 사임했지만 형세가 바뀌어 원수께서 다시 부르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임하게 된 것뿐일세. 하여튼 이게 다 내 탓이야. 너무 오래 산 탓에 구설에 오르내리게 되는구먼. 회엄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회염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격식 차리지 말게. 봤는데. 오늘 난 자네들처럼 나부의 손님일 뿐이니. 경원 장군, 이 세 사람이 전에 말한 불면의 거목 사건을 도와준 후원자인가? 그렇습니다. 어? 여기 이 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부도 재앙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겠죠. 음월군의 후세가 연문식을 보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다니. 기회가 된다면 자네와 한 잔 기울이고 싶군. 언제든 불러만 주시죠. 그나저나 옆에 있는 이 꼬마는 제 제자인 연경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경험과 수련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곁에 두고 호위무사로 삼았답니다.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전에선 나부 운기군을 대표해 여러 사람들과 겨룰 예정이죠. 좋군, 아주 좋아. 오늘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다니 헛걸음한 건 아니구먼. 아참,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한단 말이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의 손재자 운리라고 하네. 당신은 아, 너구나? 안녕.
봤어 아까?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구만. 보아하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어. 아가씨를 찾으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났네요. 허허, 이 점점 궁금해지는군. 어서 얘기해 보게. 두 사람은 어쩌다 안면을 트게 됐나? 아가씨, 별대목의 바다에서 도망친 보린 죄수를 진압하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제 비검을 같이 가져가셨어요. 비검? 아, 짐에 웬 검이 하나 들어있나 했더니 네 거였구나? 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그건 곤란한데? 곤란하다뇨? 이 검을 되찾고 싶은 거지?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 주명의 규칙대로라면 전장에서 잃어버린 검은 전장에서 찾아야 하거든. 아니 씨발 거 네가 그냥 가져간 거잖아. 이 검도 마찬가지야. 원래라면 도망치는 보린을 향해 날아갔어야 해. 하지만 검주인이 흔들리는 바람에 날개가 부러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말았지. 근데 그걸 왜 가져가냐고. 내가 이 검을 잡아 상대를 명중시키지 않았다면 그 보리인은 도망치고도 남았을걸. 운니 아가씨, 아무 말도 없이 제 검을 가져가 놓고 이젠 모르는 척 안 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나부 검객도 별 볼 일 없구나. 아, 뭐라고요? 대범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에게서 검을 되찾아간다면 인정해줄 수 있어. 하지만 넌 어물쩍 넘어가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맘대로 검을 돌려달라고 했지. 미안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죽이는 검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넌 이 검에 어울리지 않아. 아가씨, 말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란 걸 못 배우셨나요? 굳이 검술로 겨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1대1로. 연경,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보리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에휴, 그만하고 연경한테 사과하거라. 할아버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난 그 누구 편도 아니라. 사소한 오해에 사과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주명 선주의 검술과 장인 기술이 절정에 이른 자는 염륜파렵이라고 전해진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미명을 거머쥔 운리 씨를 만나보니 확실히 불같은 면모가 느껴지는군요. 검술과 장인 기술이 절정에 이른 자. 미명은 무슨, 그 호사가들이 괜한 이름을 만들어 운기군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운리가 아직 어려서 무리하게 군 것이니 양해해주게. 아직 회엄 장군과 상의할 일이 남았으니 연경, 우선 손님들과 운리 씨를 객잔으로 안내하거라. 나를 다시 잡아 너희를 초대하도록 하지. 재앙에 빠진 나부를 구해준 은하열차에 꼭 보답하겠네. 별 말씀을요.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이 늙은이가 때를 잘못 맞춘 것 같아 미안하군. 아닙니다, 회엄 장군. 운리, 가거라. 이번 기회로 연경과 쌓인 오해도 풀도록 하고. 네, 알겠어요.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겠죠. 근데 객잔에 가기 전에 영사 언니부터 만나야겠어요. 영사? 막 나부에 도착했으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아, 영사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연경, 손님들을 객잔으로 안내한 후 나 대신 공조사에 한 번 더 다녀오거라. 습격당한 컴퍼니 함선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청주의 말대로라면 컴퍼니 직원이 함선에 있는 화물을 가져가겠다고 항의 중인 모양이야. 네가 가서 그들을 달래보거라. 너무 강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저 나부 선주는 그들의 권리를 침범할 뜻이 없다고만 전하면 돼. 알겠습니다. 이게 청주 누님이 보내온 보고서인가? 어디 보자. 장군님께서 컴퍼니를 설득하라는 난제를 던져주셨네요. 또 짬 때리게 했어? 또 씨발 또? 시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운기군 사관이라면 전술과 무예뿐만 아니라 외교 분쟁도 해결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다만 말로 소통하는 건 전장에서 무기로 대화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특히 컴퍼니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아서 상대하기가 제일 까다롭죠. 걱정은 접어두고 이만 객잔으로 안내해드릴까요?
나부의 연무의식에 참석하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분께 스타레일. 아, 톰장님 천체지 감사합니다. 다만 고작 이런 어서 연무의식에 오시고요. 주명과 요청 장군이 단순히 참관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원수께서 별도로 당부하신 일이 있으신 겁니까? 깜짝이야. 갑자기 눈 뜨니까 어색하다. 이번엔 그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을 뿐. 나부의 상황에 대해. 야, 실론캐가 그렇게 눈을 빨리 뜨면 어떡해. 완전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 떠야지. 하지만 요청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듯하군. 기억하는가? 자네가 막 취임했을 때 내가 천궁 장군의 전장은 선주 밖에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눈이 되게 아니다라고 맑다. 했었지. 맑으시다 생각보다. 대외적으로는 출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내내적으로는 교섭을 이루는 것. 장군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네는 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선주 사람에게 오래 사는 건 일종의 저주나 다름없네.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가 어둠 속에서 숨어 있다가 언젠간 자네를 덮쳐와 집어삼킨다는 걸 뜻하니. 원수께서는 나부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네. 요청의 천격 장군은 자네를 위해 온 것이지. 응? 그런데 참 이상하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지? 요청의 천격 장군은 벼락처럼 날쌔고 언제나 한 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던데 이렇게 늦는 건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군. 아닙니다, 회엄 장군. 저희는 진작 도착했어요. 그저 두 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장군께서 워낙 구속받는 걸 싫어하셔서요. 별댐목에서 내리자마자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마 두 사람이 선주 요청의 사자겠군. 요청? 천격 장군 휘하에 초구와 맥택 두 분께 인사 올립니다. 초구와 맥택? 그러네요. 얘도 실론캐네. 손님의 신분으로 도착했으면서 주최자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한다라. 참 재밌군. 이건 또 무슨 꿍꿍이 속인가? 말해보게.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부 2년경에 새로 생겨난 놀라운 풍경이 정말 장관이라 하더군요. 실론캐가 아마 그걸 아니었네. 구경하러 가셨을 거예요. 다들 눈을 너무 쉽게 뜬다. 놀라운 풍경은 무슨? 경원, 내가 해석해 주지. 이 녀석은 자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농담이 과하십니다, 회엄 장군. 전 그저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두 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없다며 저희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죠. 구경을 다 마치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두 분께 사과하실 겁니다. 이런, 운미 아가씨한테 검을 돌려받는 걸 깜빡했네요. 그건 안 돼요. 모든 검은 제게 보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자꾸 쳐 흘리고 다니냐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군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 뻔뻔한 아가씨한테 검법을 한 수 가르쳐줬을 거예요. 맞아? 안 될 것 같던데. 그나저나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장군님이 어딘지 어색하지 않으시던가요? 회엄 장군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실론캐만 좋아하는 덕후분 썰 본 적 있는데 눈 뜨는 순간 바로 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어색하다고? 그랬나? 약간 근데 보통 실론캐가 눈 뜨는 상황이면 완전 반전이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막 각성 같은 거거나 그러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면 엄청 멋있게 표현해서 더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나? 어쩌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괜한 걱정이 아니야. 난 사진공에 들어서자마자 네가 말한 주명 선주의 사자가 주명의 장군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요청 선주의 사자도 분명 천격 장군이겠지. 잠깐 뭔 소리야? 주명 선주의 사자가 주명 장군. 그럼 요청 선주의 사자도 천격 장군. 맞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열차팀처럼 경원 장군님께 초대받은 게 아닐까? 눈을 떠서 놔줬습니다. 눈을 떠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아 그렇구나. 연무 의식처럼 소소한 축제에 다른 선주의 장군이 둘씩이나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들은 불멸의 거목 재앙 사건 때문에 나부를 문책하러 온 걸 거야. 아 문체? 에이, 설마 야광의 비전 녀석들과 반물질 군단이 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나부도 피해자잖아. 세상에 피해자를 문책하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냐로 문책하는 거겠지. 다누의 반란과 켄틸리아의 계획, 연맹의 다른 장군에겐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아 확실한 증거 단 하나만 남았지만 끝없는 우환을 만들고 있지. 불멸의 거목이죠. 나부 선주가 오랫동안 통제해온 역병의 흔적이 다시 생겨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반물질 군단의 음모로 인한 건지 나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건지 경원 장군도 그 반란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꽃은 쉽게 꺼지기 어려운 법이지. 저기 지금 눈이 오는 상황이냐고요? 아니요. 장군께선 뒤에 하얀 거? 아 거기까지 저거? 우릴 연무 의식에 초대하셨을 거야. 그러게 저거 뭐냐? 난 바보야. 아 이번엔 물이에요? 정말 부담스러운 아 그러네. 뒤에 물 흐르네. 될 줄 알았다고. 이제 보니 은하열차는 어딜 가든 사건에 휘말리는 존재인가 봐. 네가 C8 플래그 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도착하자마자 플래그 쳐 세워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젠장, 전 그것도 모르고 다른 장군님들이 단순히 둘러보러 오신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러고 보니 주명의 사절 함선을 타고 온 연단사가 한 명 아 있는데 진짜 37이 나부 진짜 단정사의 아유. 신임 사정이 될 거라고 들었어요. 주명의 사절함선을 타고 온 연단사가 한 명 있는데 나부 단정사의 신임 사정? 주명에서 보낸 사람이 나부의 사정이 된다고? 그런 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나부를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하는 건가? 다낭 씨의 얘기를 듣고 나니 배후에서 압류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장군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게다가 지금 장군님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또 말 실수를 했네. 이게 제일 짜증나. 금방 깨달을 거면서 씨발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대체? 역시 대단한 말솜씨야. 역시 마츠 세븐스 씨의 말이 맞아요. 제 부족한 역시 노력으로는 372 선배 장군님의 아주 공로를 뒤집어 채울 수 놓으셨다. 없죠. 하지만 장군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이만 갈까요?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해드린 후에 공주사에 가서 컴퍼니의 항의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안 놓여. 분위기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공주사에 같이 가줄게. 아니야 같이 가지 마.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세 그렇지.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컴퍼니 직원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괜히 은하열차가 휘말릴까봐 걱정되거든요. 걱정 마. 열차팀은 컴퍼니 사람들을 그만해. 그만해.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교류도 있었어. 그렇지? 어차피 씨발 그게 네가 존나 일 벌려놓으면 내가 다 해결할 거 아니야. 그래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누가 허풍을 떨었다고 그래? 컴퍼니 직원들이 어벤츠린 씨보다 대단하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좋아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저도 거절하지 않을게요. 아니야 그럼 거절해줘 공주사로 제발. 가서 그들을 만나보죠. 안 돼. 아 씨발. 아 존내 작은 축제라며. 그래서 보고 가면 된다며 그냥. 왜 자꾸 일이 커져.
아, 37이 너희 진짜 선주 사람들은 뭐야? 왜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거냐? 아, 37이 진짜 좋아할 수가 없다. 좋아할 수가 없어. 너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불난 집에 도둑질이라고 한다지. 이 익숙한 목소리는 아, 금조각상 거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양반이야? 나도 너희 천 박사와 대화하는 건 처음이 아니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업무 스타일은 이미 익숙해졌어. 대호감 스쿼트. 하지만 대놓고 컴퍼니의 화물을 빼앗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상자를 열고 안전 검사만 끝내면 바로 가져가게 해드린다고요.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두뇌 회전이 느린 건지 원. 귀도 잘 들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 확실하게 얘기하지.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이 사람만 왜 이렇게 자막이 달라? 이번 호요랜드에서도 스쿼트 코스프레 꽤 있었다. 아, 진짜요? 근데 얘가 왜 대호감이야? 이제 나오는 건가? 말하는 거? 말하는 게 좀 세긴 하네. 내 화물을 계속 묶어두겠다면 너희 장군 앞으로 고소장을 보내겠어. 왜 싸우세요? 아, 진짜 뭔가 이 문장 자체가 너무 개멍청해 보인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왜 또 온 거지? 그러니까 37이가 할 법한 말 아니야, 진짜? 아직도 선주에 죽지고 있는 건가? 하, 설상가상이군. 네 녀석을 만나면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나는데. 은하열차의 손님이잖아. 영경이랑 공조 사이엔 무슨 일로 왔어? 컴퍼니의 소란. 천 박사가 우리한테 일으킨 소란이라고 해야지. 이 컴퍼니 직원과 아는 사이신가 보네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서윤우님, 전 컴퍼니의 항의를 해결하려고 온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알다시피 주명의 사절 함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한 컴퍼니 운송선을 구했잖아. 그래서 운기군에게 알려 운송선을 수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항구로 옮겨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분은 운송선의 책임자 스코트 씨고. 스코트 씨셨구나. 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부에서 쫓겨나시지 않았어요? 어쩐 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내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줄 알아? 항구에서 수리만 하면 이 재수 없는 곳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운기군이 달려들어서는 화물칸에 있는 화물을 전부 훔쳐갔다고. 훔쳐갔다뇨?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검사라고. 그럼 왜 날 공조사로 끌고 왔지? 게다가 저 교활한 장인까지 데려온 건 컴퍼니의 특허 기술을 빼돌리겠다는 뜻 아닌가? 37이 왜 이렇게 화났냐고요? 37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명확해. 그래서 싫은 사람이 뭘 하건 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다 뭐라 하고 다 싫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약간 미운 털 박히면 끝까지 미워하는 타입. 이봐요, 멀리서 온 손님. 첫째, 전 당신들 화물에 위험 무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천박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로 온 겁니다. 둘째, 제가 대체 어디가 좋아하다는 겁니까? 석 터져 죽겠건. 아무리 위험한 무기라 한들 나부로 운송하는 것도 아닌데 너희와 무슨 상관이지? 배만 수리되면 바로 출발할 거야. 물건은 안 내릴 거라고. 하지만 한동안 항구에 머물러야 엔진을 수리하고 다시 출발하죠. 검사도 안 한 위험 물품을 어떻게 며칠씩이나 항구에 머물게 해요? 안전검사는 화물을 열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캔 검사만 했어. 그런데 스캔 결과 화물 안에 기계 구조 말고 생물 조직의 특징과 비슷한 무언가가 발견된 거야. 생물 조직이요? 상자에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자세한 건 단정사 사람이 와서 확인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조례에 따라 우린 임의로 한 상자를 열어서 검사해야 해. 그런데 이 컴퍼니 직원이 특허의 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속 방해하는 상황이지. 생물 제품에 대한 연맹의 관리 조례는 상당히 엄격해요. 다음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천박사가 화물을 풀어줄 일은 절대 없어요. 좋아. 누구든 이 화물을 건드린다면 그 전에 죽기 살기로 나랑 싸워야 할 거야.
우리가 운송하는 게 생물이든 기계든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약간 말하는 게 저건데 화살촉인데? 신고하겠어. 스코트 씨도 막무가내라 쉽게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상황이 좀 근데 애매하긴 하다. 컴퍼니와 얼굴까지 결론적으로 따지면 나부에 쉽진 않은데. 서 나온 그 보리인? 걔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선생님이 금조각상 거래일을 도운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컴퍼니 대표가 바로 스코트 씨였죠? 스코트 씨를 상대해 본 적이 있다고 하시니 이번 일도 부탁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봐, 뭘 그렇게 쑥덕대는 거지? 당장 화물이나 돌려줘. 아, 뭐야 이건 또. 상대보다 기세치가 높거나 같으면 협상에 성공합니다. 반대로 상대보다 낮으면 협상에 실패합니다. 그쵸, 진짜 비슷하지. 이미의 한쪽의 기세치가 0이 되면 협상이 즉시 종료됩니다. 협상에서의 선택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세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지만 규칙은 나름 잘 지키는 편이었어. 그 성격을 이용해서 상대해보자. 너희들이 안전 규정을 먼저 꺼냈으니 나도 법률 얘기를 하지. 선주연맹 스타피스 컴퍼니 무역 합의 제4조에 따르면 연맹과 컴퍼니는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 우선 골려주고 본다는? 씨발 왜 있는 거야? 연맹이 당신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비밀이 유출될 걱정도 없지 않을까요? 컴퍼니의 규칙에 따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야 그렇지만 너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식재산권의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지식학회에서 만든 테스트 프로토타입의 제조비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라고. 만에 하나 무슨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 배상금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말빨로 조져서 항복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시겠어요, 스코트 씨? 검사 과정에서 피해가 생긴다면 천박사에서 그에 걸맞는 가격을 배상할 거예요. 당연히 천박사에서 배상하고 말고요.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있다면 말이죠. 천박사의 재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이 운송선에 적재된 화물의 주인은 지식학회야. 검사하고 싶다면 적어도 현장에 지식학회 의뢰인을 1명 정도는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지식학회? 근데 인맥을 뭐 가시를 해도 데려올 순 없잖아. 선주법률, 컴퍼니 법률. 지식학회가 화물 운송을 컴퍼니에게 맡긴 이상 화물의 안전은 컴퍼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왜 지식학회에 연락하겠다는 거죠? 뭘 모르는 소리를 하는군. 컴퍼니 건축자재 물류부 운송계약법 제17조에 이런 내용이 있지. 화물이 발송되어 운송 중인 경우 운송상 안전 이외의 모든 위험 책임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화물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화물의 완전성만 보장하면 돼. 예를 들면 어쨌든 화물이 목적지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건 몰랐지? 법이 이렇게나 어려운 거라고. 법치사회인 컴퍼니와 선주는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어. 컴퍼니 직원인 나는 반드시 컴퍼니의 법률을 따라야 하지. 법률 외우고 다니는 것만 봐도 나름 엘리트인 스코트 씨. 그니까 말하는 거에 비해서 한 턴 남았는데 씨발 뭘로 해야 되냐.
사정한다고 들어줄 것 같진 않고 뇌물로 매수 암울한 커리어는 좀 그렇잖아. 선주도 규칙에 따를 뿐이라고 하면 결국 대립 상태밖에 안 되거든. 뇌물로 매수? 아 이게 제일 잘 먹힐 것 같긴 한데 이 사람한텐. 이렇게 하죠, 스코트 씨. 저희가 나름 구면이기도 하니 오늘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나중에 좋은 걸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어떠세요? 이렇게 대놓고 매수하는 게 어딨나? 안돼. 이 많은 컴퍼니 직원들 앞에서 넘어가면 기울 때 대원을 부르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 아 왜 이렇게 정직하고 지랄이야. 걱정 마세요. 다른 직원분들 목도 있으니까요. 선생님, 합법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어요. 성공이네? 너희들 입담이 제법이군. 그러니까 커리어로 그냥 했었어야 되나봐. 안전검사를 해도 되긴 하지. 다만 중요한 일이니 컴퍼니 본부와 동점도 성공이 얘기할 수 되네.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줘. 컴퍼니 본부와 얘기할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줘. 스코트 씨, 이제 미루기 전법을 쓰시는 건가요? 함선이 수리되면 천 박사도 검사를 하지 않고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컴퍼니 사람은 당연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왔군. 넌 누구지? 뉘슈. 영사다. 제 소개를 하죠. 전 나부 단정사 사정 영사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네, 저분이 주명 선주에서 파견한 신임 사정이에요. 공조사에서 여기에 정체불명의 생물 샘플이 담긴 화물이 있으니 단정사더러 조사해달라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마침 한가해서 제가 직접 와본 거고요. 빨간 언냐? 언제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구나. 스코트 씨, 저희에게 검사를 맡길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희도 굳이 검사하진 않을게요.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는군. 검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만 화물을 가져가도록 하지. 이는 없겠지. 이의? 무슨 의의가 있겠나요? 이 샘플이든 운송선에 있는 화물은 남겨두셔도 돼요. 저희도 굳이 검사하진 않을게요. 잠시만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넌 그나마 인정머리, 아니 세상 물정의 발군. 조금 전처럼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며 싸울 필요는 없잖아. 며칠 후에 엔진만 수리되면 즉시 떠나도록 하지. 함선은 떠날 수 있지만 화물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방금 표정이.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 눈이 익혔다.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출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화물이 피해를 주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 비활성 상태가 될 때까지 장난하나라는 표정. 맞아, 진짜 딱 그 표정이었어. 판례에 따르면 어디 보자. 47 성령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47 성력년? 충분하다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직 젊고 활기왕성하니 몇십 년 더 사는 건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진다고 될 일이야 그게? 역시 장수종답게 뼈가 담긴 말을 하는군. 너희들은 시간관념이 없을지 몰라도 난 천박사의 1분마다 지연되는 피해 금액의 2배를 보상금으로 청구하겠어. 스코트 씨는 본인이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커리어와 인생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 녀석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다들 물러서. 하지만 스코트 씨, 됐어. 일이 곤란하게 됐으니 그냥 검사하게 내버려 두자고. 그래봤자 돌아가서 그 학사들한테 굽신대면서 사과하면 그만이야. 내 머리는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저 여자에 비하면 넌 그다지 성가시지도 않군. 친한 척 하지 말고
빨리 검사나 해. 조니 정말 대단해. 이게 컴퍼니의 화물이라고요? 잘 들어. 검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야. 어? 어? 닫으세요. 아니 이러면 스코트 어떡해? 스코트 씨발 어떡해? 아니 그렇게 조심하라고 방금 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얘기했는데 그거를 톡톡 쳐 건드려가지고 왜 이를 키워서 그걸 왜 아니 왜? 준비됐어? 반항, 동요, 타라! 각자 위치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불결함을 씻어드리죠. 그렇게 검사하지 아니 그러니까 검사 못하게 했던 게 이해가 간다. 이래서 그랬구나. 따라와. 별거 아니야. 분위기가 충격적인 공연 시작. 항상은 도망 못 찰걸? 리듬이 흐트러졌나? 아 저 스코트 어떡하냐 씨발. 아 스코트 불쌍해서 씨발 어떡하냐. 아직 뭘 인간은 은하를 그러니까 얌전히 잘 지어놨는데 그걸 왜 굳이 쳐 깨워가지고 이걸 부시게 만들어. 안돼. 나무 항구에 그냥 두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꾸민 일이 아니야. 분명 너희가 실수로 화물의 방어 프로그램을 건드렸겠지. 이런 상황에서까지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마시죠. 뭔 소리야? 그거 영사가 건드려서 깨어난 거잖아. 저게 갑자기 왜 움직였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엠버로드께 맹세할 수 있어. 아니 씨발 이렇게 몰아가네? 그만하세요. 서유 씨, 운동과 함께 이 컴퍼니 손님들을 천박사로 호송해 주세요. 알겠어. 이쪽으로 오시죠, 스커트 씨. 어떡해. 아 어떡해. 너무 불쌍해 씨발. 어떡해. 화물을 간단히 검사해보니 장인께서 걱정했던 것처럼 생물 조직이 들어있었습니다. 생물 조직? 그게 기계인지 생물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요. 이 녀석의 핵심부는 웻웨어라고 불리는 물건이야. 간단히 설명해. 이 기계는 생물의 신경을 제어 중추로 삼아 움직이는 거지. 샘플을 연단사들에게 가져가서 분석을 맡기면 생물 조직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지식학회는 왜 이런 반인륜적인 기술까지 동원한 걸까요? 새로운 무기라도 제작하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보리인이 이 함선을 습격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컴퍼니 사람들이 화물 검사를 거부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지왕사에 연락해 판관에게 판단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아 저거 손해배상치 얼마일까? 위험 생물과 관련이 있는 죄수나 무기는 규칙에 따라 우선 유폐옥으로 옮겨져야 해요. 어쨌든 거긴 나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나부가 다 보상하겠지? 장인 선생님, 웅기군과 함께 판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치 사람이라면 해야지 그치. 컴퍼니 사람들이 까다로울 거라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영사님. 저야말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검술 덕분에 이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장군님의 수행원이라고 하길래 건장한 대장부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경 오늘 하루 종일 작다는 얘기만 듣는다. 진짜 하루 종일 듣는다. 하루 종일. 네, 정말 유능한 소년이시군요. 그만해. 여러분은 아마 은하열차 손님이겠죠? 나부를 재앙으로부터 구하다니 정말 대단한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이르니 이참에 단정사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겸사겸사 단정사 재건 계획에 대한 의견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도 함께 오세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나부 단정사의 풍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비디아다라에게 차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고해보다 더 그리운 고향은 없죠. 영사 씨도 나부 출신인가? 네, 전 나부에서 나고 자랐어요. 단정사의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승님, 동료들과 함께 단약 처방전을 연구했죠. 그런데 세상 일도 덧없어요. 전 단학님처럼 타향으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옛 풍경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불멸의 거목이 없었다면 풍경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가요? 전 불멸의 거목이 보여서 더 장관인 것 같은데. 장관이라고 해도 저건 역병의 흔적이잖아요. 선주는 수천 년간 흉물과 싸워왔는데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 번 심어진 씨앗은 아무리 그 시기를 늦춘다 해도 언젠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가 저 용족 애들 고향인. 네, 맞아요. 야광의 비전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씨앗은 선주의 선조가 장생을 추구할 때 비디아다라족? 심어진 거죠. 걔네들 고향 맞나? 맞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무심했죠? 단학님과 연경효위는 불멸의 거목 재앙을 직접 겪은 당사자시니 두 사람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사님, 뭐가 궁금하신가요? 전 연맹의 임명을 받아 단정사에 쌓인 오랜 먼지를 치우러 왔어요. 오랜 먼지? 그런데 나부 단정사는 구습에 얽매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더라고요. 좋은 처방을 내리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비디아다라 족이긴 하지만 곁에 있는 동료들처럼 외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사 씨가 내리고자 하는 처방에 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충고드릴 게 있습니다. 나부의 비디아다라족은 오랫동안 단정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관계 밖에서 단정사의 형세를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연경, 정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다는 건 알아요. 그 영향력을 없애고 싶다면 장군님과 대책을 상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고견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천궁의 빛의 화살은 불멸의 거목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지만 평범한 존재가 자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끊어내진 못했어요. 운기군이 야광의 비전 잔당을 제거해도 단정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점을 깨달은 선주의 선조는 불멸의 거목 현근을 지키는 일을 비디아다라족에게 맡겼지만 비디아다라도 평범한 존재일 뿐이었죠. 30년 전 제 스승이자 나부 단정사의 사정은 그 속에 흐르는 압류를 눈치채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뛰어난 의술 실력과 달리 스승님은 사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르셨죠.
단정사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스승님은 결국 모함을 받아 주명 선주로 쫓겨나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별 수 없이 나부를 떠났던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중재하고 유배령을 내리도록 허락한 게 바로 경원 장군이에요. 뭐라고요? 잘못 듣지 않으셨어요. 단정사가 이렇게 부패한 데에는 야광의 잔당뿐만 아니라 신책 장군의 책임도 있죠. 표정이 왜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으니 장군을 원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 같은 서민에게 사적인 은혜와 원한이라는 건 사치일 뿐이니까요. 영사 언니 왔구나. 한참 기다렸어. 운리, 왜 할아버지랑 같이 안 있고 단정사까지 왔어? 마침 잘 됐네. 소개해줄 사람이 있거든. 이쪽은 연경효위셔. 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젠 훔쳐간 검을 돌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네. 그럼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계속 날 쫓아온 건 아니지? 전 바쁜 몸이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검은 안 돌려주는 운니 아가씨처럼 한가하지 않다고요. 할아버지께선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어. 아까 네 검과 교감해봤거든? 근데 네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검을 쓸 때는 주저하고 검을 쓰지 않을 때는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한다더라. 지금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네 비검을 훔쳐간 게 아니라 네가 검에 마음을 두지 않은 거야. 제가 그런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요? 주명에서 온 손님이라서 몇 번이고 참았는데 당신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네요. 싸워라. 주명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싸워라. 가져가면 돌려줘야 한다는 상식도 없나요? 이 비검을 봐. 이걸 지금 너에게 돌려준다 해도 넌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말 거라고. 운기구는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들어봤겠지? 물론 지금 검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전장에선 상황이 다를 거야. 아휴, 정말 딱한 비검이기도 하지. 잘 긁네. 돌려줄 필요 없어요. 제가 잃어버린 검은 제가 직접 되찾을 거예요. 싸워라. 이게 바로 연무의식? 다낭, 둘 중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뭐라고 하지 마.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을 떼어놓을 준비나 해. 뭘 떼어놔. 구경이나 하자. 오늘은 내가 단정사에 취임한 첫날인데 이런 날 싸우는 건 좀 불길하지 않을까? 알겠어. 영사 언니가 싫다면 검을 쓰지 않을게. 그런 뜻이 아니야. 검도 뽑았는데 겨루지 못하게 한다면 둘 다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 단정사 동천에 아직도 흉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 아무래도 내 전임자가 단정사에 할 일을 잔뜩 남겨두고 간 것 같네. 승부를 겨루는데 꼭 서로에게 검을 겨눌 필요는 없잖아. 흉물 퇴치? 흥, 진짜 시시해. 흉물을 퇴치하는 건 운기군의 소임이니 영사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너만 착한 척하겠다는 거야? 영사 언니의 걱정만 될 수 있다면 난 언제든 검을 뽑을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기쁘네. 그럼 슬슬 가볼까? 야광의 비전이 몰락한 후 그들이 기르고 연구하던 흉물은 이곳에 남겨진 채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영사가 사람을 잘 다루네. 여러분이 실력을 겨루고 싶다면 제가 심판이 되어줄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영사 언니는 예나 지금이나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니까. 그냥 사람을 부려먹는 거면서. 네, 어서 오시고요. 운니,
이건 모두를 위해서야. 승부를 가려야 한다지만 검을 함부로 휘두르다 누구 하나 다치면 좋을 게 없잖아. 봉숭아물에 담가서 망한 손 같다고? 역시 영사님은 사려가 깊으시군요. 봉숭아물을 한 4리터 썼나? 저 정도 하려면? 어떠세요? 다들 준비됐나요? 연경으로 하네? 아 씨발 얘 뜬 거 빡쳐가지고 일부러 안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써야 돼? 아 나 전임자가 할 일을 정말 많이 남겨두고 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더 뛰어난 검객인 거랍니다. 검을 뽑아들 때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사 언니, 이만 시작해도 될까? 몇 수나 버티려나? 운리가 행동 시 공격을 발동해 먼저 적을 뭔 말이야 이게? 행동 시 공격을 발동해 먼저 적을 처치합니다. 뭔 말이지? 내 의지대로 이 정도쯤이야. 꿈은 이루어진다고. 악취는 빨리 제거하세요. 제대로 손봐줄게. 잡초를 뿐이로군. 도약하는 새처럼 도망 못 찰걸? 검도 다룰 줄 모르는 녀석이 제법이네. 개지래, 까들이! 화려한 공격이지만 오, 아. 검을 그렇게 마구 쓰다니 낭비가 따로 없네. 아 쉽게 말해 운리는 원턴 킬. 운리가 먼저 저걸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르겠어 정확하게. 분위기가 충분히 공연 시작. 그러니까 운리 턴 되면 원턴 킬로 애들 다 죽여서 점수 많이 얻으니까 그 전에 알아서 죽여라 이 말 아니야? 내 의지대로. 인게임 성능으로 보면 연경 1000명이 와도 운리가 이겨요? 아니 씨발 5성 대우가 왜 그래? 얘도 나름 5성인데. 도약하는 새처럼 도망 못 찰걸? 그래도 이방 했으니까 필살기 연출이나 한번 볼까? 잘못 눌렀어. 자동 사냥 켰어. 씨발 안돼. 안돼. 아 나 저거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씨발 필살기로. 탐색은 이제 끝났어. 검이여 쏟아져라. 아직 뭘 모르는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앞으로도 안 써도 될 것 같아. 앞으로 다시는 꺼낼 일 없을 것 같아. 직접 나서야 하다니. 내가 지겠는데 이거? 몇 수나 버티려나? 내 의지대로 스텝에 맞춰. 즉흥 공연. 내가 떠오르는 스킬이라고요? 네? 부르시는군요. 네? 네? 아 메이플 아 맞네. 메이플에 저거랑 되게 비슷한 애 있지 않나? 제거하세요. 그- 일어나라.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도약하는 새처럼 아 도망 그 못 찰걸? 뭐더라? 각자 위치. 뭐였는데? 아젤? 아벨? 아델 맞아. 아델. 꿈은 이루어진다고. 분위기가 합동 공연 시작. 야 연경아 이거 진 거 같다. 네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미안하진 않고 어쩔 수 그냥 그러려니 해. 검이여 쏟아져라. 그냥 최선을 다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라.
공연! 도망 못 찰걸? 몇 수나 버티려나? 여전하네. 하늘지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아직 뭘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보검이여 일어나라! 도약하는 새처럼! 하늘이 구름을 베리! 제가 이겼어요, 아! 언니 아가씨. 아 그래? 흠. 운이 좋았던 거지. 순순히 검을 돌려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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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상대가 저인 걸 행운으로 아시고요. 전 아가씨의 무겁고 녹슨 철검에는 관심 없는 데다 은근슬쩍 남의 무기를 뺏는 취미도 없으니까요. 와 말 개심하게 하는 거 봐. 씨발. 아까 많이 긁혔었나봐. 고작 괴물 몇 마리 해치운 걸로 거들먹거리긴. 그래 1대1로 한번 떠봐야 되는데. 이 검을 뺏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에? 오오오오 어? 비소다.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비소가. 둘 다 제법이네. 와 개 이쁘다. 개 이쁘다. 일부러 뭐 한 마리씩만 남겨서 운리가 지기 쉽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런 거 같아. 엔간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한쪽은 자신이 날쌔다고 생각하며 피하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며 일격으로 적을 제압하려고만 하니 둘 다 전술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군. 비소는 뭐 이쁜 것도 이쁜 건데 뭔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캐릭터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단정사에 진찰받으러 온 환자이자 아. 우연히 지나가던 구경꾼이지. 곧 열릴 나부 연무 의식의 연무장에서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단정사에서 이렇게 멋진 전투를 보게 될 줄이야. 나부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제 최애로 삼겠습니다. 땅땅땅. 그런데 얘가 성능도 개 좋지 한 가지 않나? 제안이 있어. 지금 이렇게 0티어인 걸로 개인적으로 아는데? 다루는 것도 좋지만 연무의식의 연무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부를 내는 건 어때? 그럼 어떤 원한이든 한 번에 해결될 텐데 말이야. 원한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와 은니 아가씨는 대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딜러 사망? 한쪽은 비검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검을 휘두르면서 둘 사이에 원한이 없다고? 못 믿겠는데? 다른 하나는 반디일 거고 나머지 하나가 누구죠? 비소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용녀님께 진찰은 받으셨어요? 아케론? 아 반디 비소 아케론. 비소? 설마 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분? 할아버지가? 요청 선주의 천격장. 아 얘도 장군이야? 아무래도 내가 나부 선주에서도 나름 유명한가 보네. 그럼요. 대첩 장군이라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첩 장군? 대첩 장군? 너무 자기에 넘치는 호칭 같잖아. 그건 싫은데. 듣자 하니 나부에는 감깃눈 장군도 있다길래 나도 겸손한 호칭을 하나 만들었어. 바로 산무 장군이야. 아 왜 이렇게 장군이 많어 씨발. 적수가 없다는 뜻이지. 아 존나 장군 존나 많아. 아우. 어때? 이 칭호가 훨씬 낫지?
겸손하면서도 뭔 장군 뭔 미약한 장군 멋진 친구예요. 뭔 장군 뭔 어디 나부 장군 가는 급이야. 좀 조금 그렇긴 해. 빨간 아이섀도우가 사람 미치게 한다고요? 연경효위. 근데 저렇게 메이크업 돼 있는 애들이 은근 되게 많다. 스타레일 하면서 보니까. 필요한 후에 악수하며 화해해야겠죠? 자, 여기 검.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겨. 그리고 이번엔 승부를 못 냈으니 다음에 꼭 제대로 꺾어줄게. 예, 검 좀 잘 챙겨. 저번에 씨발 개네빈이 무슨 이게 퍼포먼스 할 때 쓴대잖아. 검을 받았으니 이 영경도 신책부로 가서 보고해봐야겠네요. 비서 장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부 여우족 캐릭터가 대부분 저런 눈화장이 있을걸. 아 그래요? 도화살 그런 거 표현 아닐까요? 그런가?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정훈도 약간 저런 느낌이었고 어공도 그랬나? 게네빈은 그 호재지 퀘스트 이거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거 했어. 참, 영사님, 시간이 되실 때 신책부에 와서 저희 장군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와 원한에는 분명 남모를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있는 봉숭아물 언니도 눈밑 빨간 화장이긴 했어요. 약간 선주 사람들이 저런 느낌이 맞나 보다. 그러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서 장군님.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저 두 사람은 제가 피운 미양에 취해 잠들었을 거예요. 감사하긴. 네가 부탁한 일은 전부 처리했어. 약을 품은 용녀의 진찰비로 치는 게 어때? 죄송하지만 장군님이라도 진찰료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정사 의원의 진찰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 데다 외상이 불가해서요. 게다가 용녀님의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십 년 후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산서를 신책부로 보내고 저 두 꼬마를 가르친 비용이라고 말해도. 어쨌든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하마터면 진심으로 움직일 뻔했거든. 이제 가서 바람이나 좀 쐬어야겠어. 너무 이뻐서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된다고요? 제대로 빠졌나 보네. 왔어? 경원 장군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제 생각에 신책 장군은 연무의식으로 강성함을 드러내 나부가 불멸의 거목재앙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말할 생각이지? 그런데 연무의식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과 소문의 가장 큰 확성기나 마찬가지죠. 한수만 잘못 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리의 음기군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 그 장군도 이 이치를 아는 것 같더군요.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아 뭐라는 건지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해. 크게 안 들려. 앞으로 장군을 대면하는 일에서 전 빼주시죠. 일개 종군 의사가 앞에 나서서 두 장군과 담소를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 역시 소심한 남 앞에 편. 나서기에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죠.